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주식 이야기 시간에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다이버전시라는 것은 주가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과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은 떨어지는 반면에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앞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거의 70-8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이 매수의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도 개파락 양봉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을 비췄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의 파라볼릭 볼이 아직은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시고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을 주가가 아직 돌파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 현대모비스라는 주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라 저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이 중요한데요. 현대모비스의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1조 5천억에서 2조 3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예상치도 2조 6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예상치는 분기 재무제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3분기 예상이 5,700억을 기록하고 있어서 단순히 여기서 4를 곱해서 예상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작년 3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대로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제조업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OE도 조금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현대모비스의 좋은 부분은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45%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100% 이상 되는 반면에 부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배당금도 좀 적지 않게 주는 편인데요. 매년 4,000원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1.5%에 해당하는데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1.9%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PER을 살펴보면 현재 8.3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PER을 10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현대모비스와 관계 회사들도 좀 볼 필요가 있죠.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PER을 살펴봤을 때 한온시스템이 19, 한국타이어 7, 만도 15, 현대위아가 28입니다. 동일 업종 중에서도 PER이 낮은 편이고요. 비슷한 PER을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한국타이어는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좋은 재무구조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와 재무를 봤으니까 이제는 현대모비스의 미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로보틱스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보틱스 전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예전부터 이렇게 직립 보행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4다리로 걷는 로봇과 2다리로 걷는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같이 생긴 로봇은 실제로 폭발물 처리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을 신사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방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센서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전방 레이더와 코너 레이더 같은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파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졸음운전을 방지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각 경보를 해주고 촉각 경보를 해주고 그리고 시각 경보를 통해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방지하도록 해줍니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 사고가 더 많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차 램프로 글로벌 수주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전체 글로벌 수주액이 3조 원인데 이 3분의 1을 이 램프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만 빛을 비추는 이 시스템이 유럽 완성차 업체에서 요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앞으로 지능형 헤드램프 그리고 정지등과 후미등을 하나의 램프로 구현하는 후면용 발광 다이오드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 램프 관련된 부품도 앞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사도 눈에 띄는데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은 늘어난 반면에 물류비나 원자재 비용이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이 좀 낮아질 경우에는 개선이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부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은 증가한 대비 이렇게 수익률 자체는 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죠. 1Q는 부진했어도 2Q부터는 개선된다 라는 기사도 있는데 1분기 때 매출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낮았던 이유가 약 2천억을 초과한 물류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물류비 중 상당수가 재고 확충을 위해서 이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 비용이 좀 축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 신차 물량이 감소해서 이 AS 사업도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차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차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AS가 좋아져서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현대모비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고 현재 상태는 이 하락 추세가 잠시 소각을 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니까 박스권 저점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단지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현대모비스의 이 주가의 향방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